일단 과제가 거기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일부분 앞에 기본 그 부분들 거기 공부한 것 중에서 혹시 잘 안 된 문제가 있다면 질문을 하시고 그걸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그래프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끝내볼까 합니다. 문제 번호를 알려줄까요? 잘 안 돼서 요거는 조금 같이 해보면 좋겠다. 풀긴 풀었는데 찜찜하다. 그런 거 있죠. 197. 또 있을까요? 소연은 없니? 괜찮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697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기가 같은 이렇게 써 있네. 주기가 같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gx라는 놈을 a의 f x-b 이렇게 써놨어. 그래놓고 나서 a, b를 찾으라고 했는데 전제가 a는 양수래. 그 다음에 b는 -8부터 8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f 그림과 g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뜻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요 gx가 어떤 놈이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거인지 요 표현이 fx 빼기 b 이게 무슨 표현이지? 그렇죠. fx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근데 이제 b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그 b만큼 움직인 건데 그럼 여기에 a가 곱해져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fx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a가 곱해졌다는 건 이제 최대 최소 그 폭이 a배만큼 돼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거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fx의 최대값이 얼마로 돼 있어? 6으로 돼 있지. 그리고 gx의 최대값은 얼마로 돼 있어? 2. 그렇다면 gx의 최대값이 2야. 근데 fx의 최대값은 6이야. 그럼 실제 a가 양수인 기준으로 이게 최대값이 맞으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맞는 거니? 예, 그 얘기로 일단 a 값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이 주기가 같다고 했는데 fx를 쳐다보고 네가 주기를 읽을 수 있겠어? fx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좀 폭이 큰 거. 그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꼭대기부터 다음 꼭대기, 그죠? 또는 바닥부터 바닥. 아니면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봤으면 그거의 2배를 해야지 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fx에서 눈에 보이는 데가 4자리가 꼭대기인 거 보이니? 12자리가 바닥인 거 보이니? 그럼 그 간격이 얼마야? 4하고 12까지 간격. 8이죠. 그게 주기의 절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fx하고 gx 이 주기가 같다고 할 때 이 주기는 16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시켜서 겹쳐질 수 있는 거라는데 어차피 최대 최소는 달라. 예를 들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인 거고 그 다음에 gx 기준으로 여기 2라고 하고요. 이게 -2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그림이라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게 있고 그렇다면 gx는 이제 이런 식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평행이동에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면 지금 여기 fx의 꼭대기가 얼마나 돼 있어? fx의 꼭대기가 x가 얼마일 때 꼭대기야? 4죠. 그러면 gx의 꼭대기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움직였다고 치면 9가 꼭대기인 자리 보여? 네. 그러면 사실은 얘가 이 fx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gx랑 이 최대값 위치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맞을 수 있을까?
맞아요? 5만큼 되는 게 맞아? 그래. 그럼 B는 5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값이 여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 그래프 눈으로 봤을 때 이 최대 최소 크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GX라는 그림, 그러니까 GX의 꼭대기 이 자리가 이제 축이 아니라 4인 자리였는데, 이 fx가 GX가 이쪽의 꼭대기 자리가 5인가요? 아니 9인가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얼마나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 꼭대기가 맞아지겠어? 5만큼 이동하면 되겠지. 사실은 뭐 5만큼 이동했다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럼 A는 3분의 1이고 B는 5가 되죠. 오케이.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주기로 봤을 때 12에 있던 놈을 마이너스 4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6만큼 움직여도 겹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 범위에 못 들어가죠. 이게 제한이 둔 거는 그것 때문에 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식을 따라 안 써도 그림만 봐도 충분히 평행이동 관계랑 요 최대 최소만 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96번 하겠습니다. 자, 696번 함수 fx가 a sin b의 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림은 안 그릴게요. 그렇게 됐을 때 f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즉 이제 a, b, c를 찾아보라는 얘기고, 전제가 a 양수, b 양수, c는 0과 1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a, b, c를 찾는 문제는 딱 거의 세 가지 요소야. 첫 번째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성, 함수값,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먼저 최대 최소부터 찾아볼게요. 일단 최대 a 양수니까 최대값은 a하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인 d하고, 제일 높은 데를 찾아봤더니 5입니다.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일 낮은 데를 찾아봤더니 1이에요. 그래서 더해주면 2d가 6이니까 d가 3이 되겠고, 그렇다면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너라면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니까 딱 중간 잘라보면 여기 폭은 4지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폭이 2가 되니까 a가 2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지. 계산 따로 안 해도 알 수 있겠네. 네, 그럼 뭐 그런 거는 그냥 보고 쓰고 원칙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런 그림에서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라면 원래 축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폭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냥 a 값은 2죠.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a하고 d는 찾았으니까 됐고, 그 다음 주기성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주기성은 어쨌든 x 앞에 개수인 b에만 영향을 끼치니까 주기로 따지면 b분의 2파이, 얘가 거기 그림을 봤을 때 보자 제일 바닥 이 마이너스 2고 꼭대기까지 있는 그 x값이 1일 때 꼭대기니까 그 반주기가 3이라는 뜻이니까 주기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나왔을 때 아끼지 말고 써. a가 2, d가 3, 그 다음에 b가 3분의 파이. 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이 중에서 함수값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함수값으로 따지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무한히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C값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요 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함수값 하나를 한번 찾아볼게요. 1,5 같은 거 대입할 만한 숫자 맞죠? 오케이, 그래서 1,5를 대입해봤어. 1,5를 대입해봤더니 y 자리에 이제 5 이렇게 쓰고 x 대신 1 집어넣은 거니까 2 사인 3분의 파이에 1 더하기 c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2가 될 거예요. 그 2는 또 나눠질 수 있지.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1 더하기 c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가? 1이지. 그런데 사인 값이 1이 될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자리가 사인이 1이 될 수 있는 위치죠? 요 사인 요만큼의 값이 1이 될 수 있는 건 2분의 파이라든가, 예를 들면 3분의 파이에 1 더하기 c가 2분의 파이라든가, 또는 뭐 2분의 5파이.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죠?
반대쪽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이쪽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같은데,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등등등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구해봤을 때 요 범위 안에 드는 건 찾아요. 그럼 솔직히 이거부터 한번 할까요? 그럼 여기 요 첫 번째 걸로 해보면 파이는 지워지고 양변에 3을 곱하면 1 더하기 c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c는 2분의 이거 딱 맞네? 끝났네요? 다른 걸 해보면 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2분의 5파이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5가 되니까 c가 2분의 3이 돼버려서 1 넘어가게 되지. 이제 이거는 이대로 정해진 걸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숙제였어? 아닌 것 같은데? 유형 7번까지 아니었나? 오케이. 대칭성, 뭐 주기성, 대칭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유형 8번을 그냥 이건 지난번에 배운 건데 내가 예제를 못 풀어줘서 남겨둔 거라 유형 8번 하나는 풀고 내용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삼각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이제 모든 그림을 다 그려볼 수는 없고 절대값 포함한 그림을 이제 그렸을 때 상황의 특징적인 것만 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만났다고 할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이제 뭐 좀 나와 있는데 대강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x의 사인 값이 붙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고 혹시 알고 있니? 양수. x가 양수인 쪽 그래프만 먼저 그립니다. 그런 후 y축 대칭 이동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인 절대값 x 그림은 양수 쪽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분면 정도만 한 주기만 그렸다고 치면 요 그림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여기만 그림을 그린 후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오른쪽 그림이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하면 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좀 맥도날드 그림처럼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차이를 느끼는 거냐면 원래 sin x라고 하는 놈은 주기가 2파이만큼 되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그림으로 존재하는데 sin 절대값 x를 씌워서 그린 그림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은 변동이 없는데 주기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그런 판단이 가능해. 이때서 sin 같은 경우는 주기성이 사라지죠. 요렇게 되는 그림이고, 그럼 두 번째로 코사인 절대값 x를 만약에 그려본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양수인 쪽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한 줄기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이걸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코사인은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사실은 절대값 없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지. 그게 나중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코사인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와 같다. 이걸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x가 양이라서 그냥 코사인 x가 되든 x가 음이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x 개념으로 보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최대 최소도 변하지 않고 주기성도 그대로 2파이가 유지되겠지. 탄젠트 같은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그러면 x가 양수인 쪽 그림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고 칠게. 그럼 요걸 갖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요 그림은 대칭 이동해서 요 그림이 될 거예요. 요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요게 그림이 돌아가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쪽 그림은 반대쪽이니까 가까운 쪽으로 가자. 요 그림은 뒤집혀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죠. 이런 그림이 생기죠. 자, 그래서 탄젠트에다가 절대값, x에다 절대값 그린 그림은 사실 뭐 어차피 최대 최소는 없다에 해당되는 개념이었고 주기성 개념이 역시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사인하고 탄젠트는 주기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 그림 밑에다가 이런 그림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y는 sin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거. 요거는 그림을 그냥 원래 그려놓고 뒤집어 올리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원래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또 피기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살짝 그릴게. 원래 그림이 요렇게 돼 있던 그림이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겠지. 그럼 이 그림이 y는 sin x인데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양수 쪽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음수 쪽만 뒤집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요. 그럼 이쪽도 뒤집어져서 플러스로 변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얘는 최대 최소에도 영향이 생겼죠? 최소값이 얼마야? 최소값 0, 최대값 1,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절대값을 쓰였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기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기가 뭐가 되죠?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면 이 부분이 뒤집어지고 이 부분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뒤집어지고 요것 그대로 이것도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이 이제 얘랑 이제 움직인 위치가 움직인 건 맞지만 최소값이 0이 되고 최대값이 1이 돼요. 그죠? 주기는 어떻게 되죠? 역시 파이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최대 1, 최소 0, 주기는 파이만큼 된다. 그 다음 탄젠트 그림은 요 아까 그려진 그림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면 4사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원래 그림이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생겼고 이쪽도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 올렸다면 여기는 그대로 뒤집어진 그림이 요렇게 여기는 그대로 뒤집어진 그림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뒤집어져서 이렇게 여기도 그대로 여기 뒤집어져서 이렇게 빨간 그림이 연속되고 있죠. 그럼 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값은 0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주기가 혹시 변동이 생기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자리니까 주기 파이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전체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 변동은 없게 된다. 이걸 외우란 뜻이 아니야. 니네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때 그림을 니네가 그릴 줄 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캡처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 특성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지금처럼 한번 그려보자.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704번을 볼까요? 자, 704번을 했을 때 두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 그랬는데 아까 사인 절대값 x의 그림은 맥도날드 그림, 그 다음에 사인 x의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건 이 파란 그림이 될 텐데 두 그림이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니은 코사인 x 그림, 원래 코사인 그림, 얘를 그냥 원래 코사인이라고 할게요. 이것과 절대값 씌운 코사인 그림, 절대값 씌운 코사인 그림은 아까 사인 절대값 전체 씌운 거랑 같은 모양인데 위치만 90도 틀리고, 이 그림이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 y는 사인 x 마이너스 파이 그랬습니다. 일단 절대값 안에 요건 일단 써볼게. 내가 생각 좀 해봐. y는 사인 x 마이너스 파이 하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사인 x 그림 요 안에만 생각할게. 원래 사인 x 그림은 니네가 알아.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사인 x 빼기 파이.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파이가 여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시작점이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그림이 이렇게 나가는 그림인 거죠. 요 그림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이제 뒤집혔어 하는 걸 마지막으로 빨간 이 절대값 씌운 거 요거를 갖다가 빨갛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그림이야.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인데 요 그림이 원래 코사인 x, 이 하얀 그림이 코사인 x인데 그러면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나? 2분의 파이만큼을 움직인 거죠. 요 그림이 2분의 파이만큼 움직여갔다는 건 요 최대값 1자리가 여기 와서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의 절대값을 씌우는 노란 그림은 요 그림, 또 요 그림, 요 그림, 그 다음에 요 그림 이렇게 나가는 그림일 텐데 이 빨간 그림과 이 노랗게 진하게 그린 그림은 완전히 동일하지. 그래서 실제로 그냥 움직였을 때는 같지 않겠지만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같게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디귿 하나만 맞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가 707번 문제를 하나만 한번 실제로 풀어봐. 내가 문제 써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707번 하나 해봐. 사진 찍어도 돼요? 응? 사진 찍어도 돼요? 내가 저 캡처 해놨으니까 보내줄게. 네. 다음번 혹시 필기는 찍고 싶으면 찍을 시간 줄게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림을 못 그렸거나 찾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일종의 팁 하나를 주려고. 나왔을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F2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지금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요. 이 그림하고 2파이분의 1x라는 직선을 그리는데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얘네가 앞으로 이 뒤에 나와 또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를 풀 때는 그림으로 푸는 거거든. 그때 항상 기준을 분자가 1이 되도록 잡는다는 거. 그래야 이 직선을 그리기가 쉬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2파이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x 변화량이 2파이, 그때 y 변화량이 1. 이때 이 1이란 의미가 바로 최대 최소의 그 폭. 요거 1, 요걸 가리키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내가 노란 걸로 2파이분의 1x를 그린다면 x축 방향으로 2파이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간 여기가 바로 기울기가 2파이분의 1이 되는 그런 직선을 그려요. 그럼 3파이분의 1, F3 그러면 3파이, 1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 기울기가 3파이분의 1짜리다. 그 다음 4파이분의 1 x 요거는 4파이 1대 1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점 개수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게 F2는 그러면 여기 0부터 다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고 3파이분의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고 그 다음 4파이분의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 답은 나왔고 나중 가서 혹시 만약에 y는 5분의 3x 이런 식으로 직선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잘 주진 않지만 이렇게 주고 직선을 그려봐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쓰라고 1. 그럼 5분의 3은 3분의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네는 3분의 5, 1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그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3분의 5 이게 기울기로 5분의 3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요렇게 표시해서 X쪽으로 3분의 5만큼 갈 때 Y쪽으로 1만큼 가도록. 만약에 최대 최소가 2인 이런 그림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줬다. 그럼 최대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자가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표현을 기울기를 하면 X방향으로 얼마큼 콤마 2 그냥 그렇게 잡아놓고 직선을 그리라. 그러면 이제 교점 구할 때 이 직선이 조금 눈에 안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게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707번. 그럼 4, 6, 8이니까 18개가 교점 개수가 되겠죠. 절대값을 안 씌우게 되면 절대값을 안 씌우게 되면 이 밑으로 또 교점이 생기는데 원점 대칭이야. 사인은 이제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으면 0은 어차피 무조건 통과하니까 만나니까 0 말고 오른쪽에 생기는 교점 개수가 3개라면 이쪽 아래쪽으로 생기는 교점 개수도 3개다라고 쓸 수 있죠. 원점 대칭이니까. 조금 어려운 건 이제 코사인 그림이야. 오른쪽에 만나는 교점 개수랑 왼쪽에 만나는 교점 개수가 다릅니다. 원점 대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코사인으로 만약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쳐라고. 그리고 한번 요거 교점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한 주기만을 요구하지 않고 두 주기나 세 주기 정도 되고 이게 만약에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10개를 그릴 수는 없죠. 그럼 역시 수열처럼 이 정도 해보고 규칙성으로 점이 늘어나는 개수 규칙을 따져봅니다. 코사인을 그려보시죠.
반대쪽으로도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코사인 x 그림과 2파이 분의 1x 그림을 만약에 직선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지나간다고 치고 그림을 이렇게 반대쪽으로는 2파이 가서 한 칸이니까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이 1보다 더 내려가면 절대 만나는 일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되는데, 그럼 여기 왼쪽으로는 이제 두 점 만나죠. 이렇게 여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요. 여기 한 점 만나는 건 맞아. 근데 여기가 접하는 식으로 한 점 만나는 건지 아니면 두 점 만나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조금 확대를 해볼까? 원래 이제 사인 그림이 2파이 기준으로 2분의 5파이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최대값이 2라고 치고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그때 저기서부터 날아온 이 노란 직선이 요 꼭대기점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꼭대기점을 통과. 그때 과연 이 원점에서부터 날아온 직선이 이렇게 접하게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들어와서 이 점을 통과해서 나가는 건지 그 얘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딱 접하는 그림으로 나올까요? 저렇게 뚫고 지나가서 될까요? 사실은 미분까지 가야 돼요. 요 근처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봐도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근데 그거보다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면 여기가 위로 볼록인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서 두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점인 거예요. 그림으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점이고 왼쪽으로 두 점이고 여기 만나게 되니까 6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왜냐하면 이게 한 점에서 접하려면 직선이 수평으로 날라왔어야 접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생겼다면 위로 볼록인 이 점에서 여기 한 앞에서 하나 만나고,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점점 요 점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수평인 직선, 기울기가 0인 직선이라면 접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너네들한테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지만 하나를 더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요때에 혹시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그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y는 sin x 있는데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공부한 적 있냐 이런 얘기야. 아직은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니네 과정으로는 미적분 2 sin 미분하면 코사인 x가 수투는 배웠잖아. 오케이. 그러면 미분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x가 0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0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1인 거죠. 따라서 y는 x라는 직선, 기울기가 1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생긴 건 이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제 2분의 파이하고 1일 때 여기에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라면 접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직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두 점 만나게 되는 거죠. 요 점에서의 접선이 생기는 점의 기울기가 1짜리라니까? 그럼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직선 더 누워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만나지만 또 여기서 만나면 두 점 만나게 생기죠. 그래서 그런 기울기를 원래 따져봐야 되지만 수평 기울기가 될 때가 접할 때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으로 돼 있으면 두 점 무조건 만납니다. 이건 뭐 참고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할 수 있었던 기본 내용이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소개를 할게.
제목은 삼각함수를 읽을 때 요거부터 공부를 하세요. 여기 이제 함수를 다룰 때 꼭 필요한 내용이야. 일반각의 예각 변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사인 0부터 90도 사이의 특수각들은 니네가 삼각비 알고 있지. 사인 30도 얼마냐, 60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근데 갑자기 사인 300도가 얼마야? 90도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그거의 삼각비를 사인 300도를 물어봐도 그 300도 대신에 예각으로 변환할 수만 있으면 삼각비의 값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각의 예각 변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9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거 다 외우면 끝이에요. 6-5 몇 개 안 돼? 18개?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도 돼. 근데 사실 좀 귀찮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일반각으로 주어진 놈을 예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도 니네가 고쳐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할 건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인 300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분면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생각하는 방법. 똑같은 얘기가 사실 두 개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이제 이 위에서 찾는다고 하면 300도가 돌아갔다 그러면 여기가 270도니까 요만큼 동경이 300도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일반각을 예각에 해당되는 각도로 생각했을 때 삼각비를 적는 방법은 항상 이 동경의 끝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봅니다.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긋고 그때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삼각비를 계산하면 된다. 그럼 여기가 300도라면 여기 이 동경이 X축이랑 이루는 각도는 몇 도야? 60도가 되니까 사인 300도를 사인 60도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단 이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를 읽어야죠. 부호 때문에. 4사분면에선 사인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 요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단위원에서 체킹을 해서 X축과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어느 동경이든 X축에다 수선을 내려보면 예각 각도가 생기거든.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매번 또 이걸 그리기 귀찮거나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고쳐서 하자는 얘기죠. 각도를 바꾸는 방법 3단계로 써줄 테니까 그것대로 하다 보면 3단계를 거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좀 빠를 것 같은데 해봅시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1단계요. (9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세타꼴로 고칩니다. 주어진 값을 2분의 파이 90도 곱하기 얼마 몇 정수야 이건 정수 9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세타 요런 꼴로 고칩니다. 그 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때 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할 때 요 n 정수 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짝수일 때는 요렇게요. 홀수일 때는 요렇게요. 근데 그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사인으로 주어진 거라면 코사인으로 고친다는 뜻이고 코사인으로 주어졌던 거는 사인으로 그 삼각비 함수를 바꿔 쓰는 거야. 바꾼다가 탄젠트라고 주어진 원래 함수였다면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서 쓸 거예요. 역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이 짝수 상태라면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홀수 상태라면 바꾸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 세타만 쓴다. 이 세타가 바로 예각이에요. 세타로 쓴다. 마지막 3단계. 요 동경에 4분면, 처음에 주어진 이거 각도의 4분면을 판단해서 그 삼각비가 그 4분면에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요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3단계를 거치. 요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될, 숙달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18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 3단계를 거쳐서 한번 해볼게. 뭐 소윤이가 하나 골라줄래요? 아무거나? 18개요. 18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주면 이렇게 해서 좌변에 있는 걸 불러주면 고쳐서 우변과 같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줍니다. 콘텐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미 이렇게 써 있죠?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1.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꼴이면 다 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2분의 2, 2분의 4, 2분의 6 같은 거는 2분의가 없이 그냥 1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써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쳐지는 게 먼저 1번인데 이미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요 n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바꿀 거야 그대로 쓸 거야? 바꿀 거죠. 어떻게? 탄젠트 분해로. 그리고 세타만 쓴다. 예, 역수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부호만 붙이면 돼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세타 예각이야.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그럼 2사분면에서 탄젠트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니까. 요렇게 끝나게 된다. 그게 이제 네가 얘기를 했던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된 거죠. 하나를 또 더 해볼게요. 이건 조금 계속 불러줘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걸 한번 고쳐봅시다. 그럼 얘는 코사인하고 파이가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세타 꼴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줄여볼게요. 바꿔 안 바꿔? 이렇게 물어봤어 갑자기. 안 바꾸죠? 짝수니까. 그래서 코사인하고 이제 세타만 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를 판단해야죠. 코사인이 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이지.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조금 헷갈리는 거 하나 보여줄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코사인 속으로 생각해도 돼. 2분의 파이 곱하기 2라는 건 느낌이 와야 되고요. 빼기 세타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짝수 홀수 짝수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대로야. 이 다음에 내가 세타만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타 쓸 때 마이너스 세타를 쓰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그냥 진짜로 세타만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세타만 쓴다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타라는 예각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세타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세타라고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요걸 쓴다는 게 아니라 얘를 쓰라는 게 됐어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판단해 보면 파이에서 거꾸로 마이너스 세타니까 2사분면. 그럼 코사인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아까 사인 300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300도 이렇게 되면 사인 90도 곱하기 3 한 다음에 30도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90도 곱하기 n 할 때 이 n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러면 그냥 쓸 거야? 바꿀 거야? 바꿀 거야. 그럼 사인 대신에 뭐로 바꾸면?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만 쓴다. 그리고 사인 300도가 4사분면인 거 알아요? 그렇다면 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로 주어지든 아니면 호도 형태로 주어지든 상관없고 요 얘기를 계속 해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힘들진 않다. 그죠? 네, 요거는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예 그냥 나와 있으니까 한 문제를 직접 또 풀어보죠. 여기는 익숙해져야 돼. 자, 내가 한번 그 710번을 풀어볼게. 710번을 풀어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요 값이 5분의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상황에서 20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요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익숙해진다고 하는 가정하에 아까 했던 이 썼던 내용을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해서 부호 판단까지 한번 해서 써봅시다. 자, 짝수 홀수 이거는 파이라고 써있는 건 2분의 파이에다가 2를 짝수를 곱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 4분면이죠? 안 바꿔야죠. 사인 세타까지 쓰고 2, 4분면이니까 바꿀 이유가 없죠. 왜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고 2, 4분면 사인 양수니까요. 플러스 굳이 쓰지 않아도 플러스 다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 그럼 바꾼다가 되어서 탄젠트 세타만 쓴다의 역수꼴로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리고 요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음의 부호를 가지므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역수 구조이므로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게 약분이 되고 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 이렇게 되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상태. 여기까지 나오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변환이 그 자유로우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나 거냐면 이 채끝까지 삼각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혹시 각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예각변환을 한 상태로 나타내면 문제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좀 더 빨라지고 이제 직접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18개 외운 것보다 더 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오히려 니네가 불편한 건 708번이나 712번 같은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서 708번을 한번 같이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708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중에서 사인 3분의 2파이 탄젠트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의 탄젠트 4분의 7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 얘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랑 그냥 조금 감각적으로 고치는 거랑 어느 게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같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가능합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의 배수꼴로 고치는 거지. 안 바꿀 거죠. 세타만 쓰는 거고요. 2, 4분면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안 바꾸죠. 2, 4분면이에요. 탄젠트 6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도 되고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 코사인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2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가능한가요? 돼요? 3분의 12파이 또 3분의 파이, 3분의 13파이까지. 이거는 짝수 홀수, 짝수. 그러니까 일단 바꾸지 말고 3분의 파이까지 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4파이라는 게 쭉 돌아서 마이너스 2파이, 한 바퀴 더 돌아서 마이너스 4파이. 근데 또 3분의 파이 돌아갔다. 그럼 몇 사분면인데 이거? 4사분면. 그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의 값을 갖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쓰게 되면 4분의 7파이가 표시가 되겠지. 짝수야 안 바꿀 거고. 2파이니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이쪽으로 4분의 파이 들어가죠. 4사분면 맞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몇 도냐? 120도. 그럼 120도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x축과 각도 이루는 게 몇 도? 60도. 그러니까 사인 60도를 생각하고 부호를 플러스 2사분면. 얘는 150도. 그럼 쭉 150도 들어가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 그러니까 탄젠트 30도라고 생각하고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도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요게 이렇게 표시되는 게 좀 불편한 경우라면 실제 얘가 몇 도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도로 아까 처음 해준 대로 x축과 이루는 각도 판단한 다음에 붙여도 아무 문제 없다. 그 과정이 헷갈린다면 얘를 사용하는 게 확실하고요. 자, 뭐 나머지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유형 10번을 하나 더 해볼게요. 유형 10번에다가 별표를 조금 쳐주시고 여기에 다 내용이 나오지. 이거는 이제 캡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찍어둘게요. 자, 내가 지금 이제 칠판에 미리 하나를 적을게. 이것도 그냥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요 값에 대한 거를 계산 한번 해봤을 적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핵심으로는 요 사실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랑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분면만 생각하면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그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 사인 제곱 99도가 99도 89도 미안합니다. 사인 제곱 89도가 사인 제곱에 90도 빼기 1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90도가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니까 바꾼다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어서 코사인이 되고요. 근데 여기 1이 이게 돼서 무슨 사인이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 관계가 없는 게 제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어. 플러스 부호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89도가 코사인 제곱 1도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라면 이게 90도의 여각만큼 2도 차이 나죠. 그게 코사인 제곱 2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요 사실을 적용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사인 제곱 1도와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1도를 더해서 1이 되니까 결국은 90도의 보각관계 1도하고 89도 요거 합친 만큼이 1. 제곱 2도와 제곱 88도 이것도 1 해서 계속 합쳐서 90도가 되는 각에 해당되는 것들이 쌍으로 1이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가? 44도와 46도까지. 그럼 44쌍이 있죠. 거기에 45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 쌍이 1인데 그게 1도부터 44도까지 44개의 소수쌍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인 제곱 45도가 남았으니까 사인 45도가 얼마죠?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요게 하나 더 남아있어서 이렇게 답을 쓰게 되겠죠. 하나를 더 가고 춘시할게요. 탄젠트에 대한 얘기는 곱하기 꼴입니다. 탄젠트에 대한 건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탄젠트 3도 이렇게 해가지고 탄젠트 88도 탄젠트 89도 여기까지.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거. 그러면 여기 탄젠트 89도가 탄젠트 90도 빼기 1도로 생각하면 홀수니까 바꾼다. 1도니까 탄젠트 1도 분의 1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도하고 89도 이렇게 한 쌍으로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1도 분의 1. 그럼 얼마가 돼? 곱해서 1이 되겠죠? 얘랑 곱해도 얼마가 되고요? 1. 그럼 44도와 탄젠트 46도를 곱해도 1. 중간에 들어있는 탄젠트 45도는 1. 그러니까 곱한 결과는 얼마예요? 1. 그죠? 이 두 가지는 그냥 상수처럼 기억하셔도 관계가 없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만 딱 필기하고